잠깐만, 지나갔네요. 이 우리 세 번째 주제의 그 제목이 뭐였어요? 2조 제의 시간. 아마 딱 보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2조 제의가 뭐야? 2조 제의 저거 혹시 오타 아니야? 오타 아닙니다. 자, 이제 저 내용을 짚어드릴 텐데 요즘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 관계가 뭔가 묘하다.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그리고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얘기를 사전에 의논하고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하시기 전에 야당 대표들과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이렇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이죠. 정성호 의원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조국 대표께서는 미안하지만 아직은 배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회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5월 30일이나 돼서야 22대 국회가 이제 오픈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공식적으로 회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물밑 신경전인데 우리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 회동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표의 입장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조국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본인의 신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의 개인기, 개인적 인지도와 인기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정당이 최대한 본인의 신상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자리를 잡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민주당과 연석회의도 제안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께도 뭔가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걸 제안하는 이유는 본인이 신상 변화 생기기 전에 조국 혁신당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석회의를 그렇게 빨리 추진할 필요도 그리고 연석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석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요. 지금 범야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석을 갖고 있는 진보당, 개혁신당 모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석회의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자고 할 겁니다. 아마 건건마다 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의견이 다를 때마다 연석회의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고 물론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연석회의라는 것 자체는 뭔가 무게감이 실리고 책임감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연석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조국 대표의 입장, 상황은 좀 이해가 된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참 마음이 급한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몇 개 탁탁탁탁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여론조사를 쫙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보시죠. 자, 이게 언제예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거 조사를 했던 겁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참고로 갤럽.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쭉 돌려보니까 6% 이상을 이제 기재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15, 조국 대표가 7이 나왔습니다. 7.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3등을 한 거예요. 조국 대표가. 근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럽 조사의 포인트가 뭐죠? 주관식 조사입니다. 주관식. 이렇게 누구 있는데요. 누구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주관식 조사예요. 주관식 조사에서 조국 대표가 3위에 올랐다 이런 것이고 넘겨보죠. 자, 그런데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니까 3월 첫째 주와 4월 셋째 주가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8이었는데 54로 4가 빠졌고 조국 대표는 반면에 3위였는데 7이 됐습니다. 어라? 이재명 대표는 4가 빠졌는데 조국 대표는 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빠진 만큼 그것이 뭐 조국 대표로 옮겨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돌려보죠. 흥미로워요. 자,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제 40대가 있습니다. 근데 40대는 이재명 대표가 3월 첫째 주에 45였는데 38이 나왔어요. 조국 대표는 4였는데 11이 됐습니다. 어라? 이재명 대표 7이 빠졌고 조국 대표 7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빠진 숫자와 오른 숫자가 지금 동일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보시죠. 광주 전라. 이재명 대표 3월 첫째 주에 32였는데 이번에 4월 셋째 주에 37이 됐어요. 조국 대표는 7이었는데 14가 됐어요. 어라? 이것은 두 명 다 똑같이 7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조연산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소개의 성과를 거두고 난 직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과 기대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기도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정당 지지자 선호도 현상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온 정치 지도자입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선고가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간다, 그리고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로 조국 대표가 부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 결과는 차차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이거 세 번째 주제의 왜 제목 중에 2조제의라고 나왔잖아요. 잠깐만 2조제의가 무슨 말이야?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왜 EJ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EJ 뭐 전략을 쓴다. 뭐 EJ 이게 무슨 뜻이냐?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무찌른다. 뭐 이런 뜻인데 야권 내에서는 최근에 EJ를 빗대서 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단어의 이름이 2조제의다. 2조제의는 뭔데? 밑에 적혀져 있네요. 조국 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제압한다라는 의미의 2조제의라는 이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민주당의 한 명은 의원은 조국 대표가 이제 22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입성을 하면 임종석 등 친문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조국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뭐 우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